저희 부부는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.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성적이 중간 이하입니다. 아들은 이미 대학 입시를 포기한 듯하고 자기 말로도 이성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간다면서 의욕을 잃은 듯합니다. 그런 아들을 보면서 남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혼을 냅니다.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입시 제도를 몰라서 그렇다고 처음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면서 자기도 한다고 했지만 안 되는 건 어떡하냐고 대듭니다. 그런 날이면 저희 집은 폭풍이 친 듯이 난장판이 되고 이웃에게 창피할 정도로 고성이 오갑니다. 저는 울면서 말리고 남편은 아들이 공부도 못하는 게 버릇도 없다면서 혼을 냅니다.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.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아빠와 아들이 싸우니 집안이 정말 지옥입니다.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. 한국에서는 지금 성적으로는 좋은 대학을 못 갈 게 뻔하니 캐나다나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. 친구 아들은 유학을 가서 잘 됐다면서 그 엄마를 한번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. 저는 일단 아들의 의사가 중요한 것 같아서 아들에게 유학 갈 생각이 있냐고 물었는데 아들 녀석은 딱히 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기도 싫고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. 지금 유학을 보내면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그곳에서 취직을 해야 합니다. 아마도 아들과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야 할 겁니다. 더구나 고등학교 2학년이나 돼서 가는 유학이라 가서 어린 나이도 아닌데 잘 적응할지도 걱정입니다.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남자가 그 정도도 못하냐고 부모가 돈을 대주는데도 그 정도도 극복을 못하면 나가 죽어야지 하면서 막말을 하네요. 남편과는 무슨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. 물론 저도 합니다. 자기 자식 문제는 부모가 제일 잘 알고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도요. 하지만 주변의 제 인척 중에는 자식을 유학 보낸 케이스가 없어서 두렵기만 하네요. 유학이 우리 아이에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더 나쁜 쪽으로 풀릴지 외국에 나가면 마약이며 게임이며 무제한일 텐데 아들을 보내야 할지 정말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. 네, 남편은 유학을 보내자고 하고 아내분은 지금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선뜻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뭐 유학을 워낙이 오래전부터들 많이 다녀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유학을 갔다 온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한 그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질문들 워낙에 저도 많이 받았어가지고 참 쉽지 않은 결정이죠. 세상이 참 많이 변했는데도 또 네. 여전히 안 변한 부모님도 계시는구나. 뭘 위해서 보내려고 하시는 건지, 그죠? 네. 그 유학을 통해서 얻는 게 뭔지, 잃는 게 뭔지, 그죠? 그걸 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을까? 좀 안타깝네요. 네네. 저는 유학이 문제가 아니고 아빠하고 관계가 문제라고 보는데 네네. 지금 그러니까 그게 먼저 우선 선행이 되어야지 유학을 보내더라도 뭔가가 될 것 같거든요. 예. 지금 그게 안 되면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면에서. 이게 가족이라는 게 같이 살면서 서로 응원도 해주고 같이 뭐 오순도순 오가는 것도 있고 더 행복해지자고 이렇게 가족이 되어 사는데 지금 어떤 게 지금 우선이고 두 번째고 세 번째인지에 대해서 한번 가족들이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도 함께 들어봤습니다. 김미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. 지금 현재 저희 큰아이가 필리핀의 국제학교에 가 있는 상태예요. 그 진로가 애매하긴 한데 제가 선뜻 무조건 가야 한다라는 편에 서서 보내긴 했는데 엄마는 마음이 안 놓이는 건 사실이긴 하겠지만 나의 마음은 일단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접어두고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보면은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다녀온 아이들 보면은 행복한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. 대학은 꼭 안 가도 상관은 없는데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유학이든 어떤 결정이 되든 해야지 인생에 후회가 없고 그 친구한테도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책임감을 갖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학만 바라보고 이런 것보다 해외에 나가면 더 많은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큰 그릇을 갖기 위해서 보내라는 것도
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대신 이제 그게 도피성 유학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좀 정립돼 있고 그러면 보낼 것 같아요. 솔직히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유학 가는 게 또 새로운 경험도 되고 약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좀 나중에 뭐 취직할 때나 아니면은 그냥 개인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좀 어드밴티지가 많이 될 것 같아요. 어디를 떠난다라는 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꿈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뭐 공부를 한다라는 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.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가 경기장 안에 3바퀴를 도는 것이 그 중요한데 나는 무조건 달리겠다.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. 경제적 여건이 가장 크긴 한데 저는 적극적으로 나가라.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 국내대에서도 대학에서도 물론 기회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해외를 나갔을 때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이 조금 더 달라지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일찌감치 부모님 선택 때문에 해외를 보내셔가지고 몇 달씩 연수하고 오고 그랬었거든요. 고등학생 때.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다녀오면서부터 제가 갔다 오고 나서 하는 학습 태도나 생각이나 뭐 내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나 이런 게 확 바뀌었어요. 저는 저 같으면 만약에 진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저는 그냥 무조건 보낼 거예요. 네. 네,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 이게 참 사람들마다 같은 유학을 갔다 와서도 경험치가 다르고요. 그것을 보내고 있는 또 부모의 마음들도 다르고 또 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쪽 생활과 그쪽 공부가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맞는 사람이 있고 한마디로 무엇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오늘 도착해 있는 이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예. 뭐 일단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이고요. 그래서 아버지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게 아버님이 그러니까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지금. 맨날 싸우고 있지만.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방법을 지금 찾아갖고서 또 오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관심이 굉장히 많고. 많은 거예요. 예, 네. 관심이 많고 내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신 거고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들의 인생을 뭐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죠. 그러니까 밑바닥은 애정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아들. 말도 막 너무 막 세게 나오고 상처는 지금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상처만 주고 있고. 그러니까 돈 어떻게? 달래주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나가주라고 그러면 그죠? 어떻게 한 거? 애정이고 관심이지만 출발은 그죠? 아들이 그렇게 하면 못 느낀다는 얘기도 같이 사는 아내도 아마 그렇게 나가 느끼겠지. 죽으려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과 관심을 느껴지겠어요? 아들 앞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에 느낌들, 감정들이 아들도 미루 짐작이 되잖아요. 그럼요. 그리고 지금 이 아들은 큰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둘째 아들도 영향받을걸요. 아, 그러니까 사실은 뭐 딱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건 아니지만 유학도 지가 가고 싶어서 그죠? 네,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쪽에 가족과 합의해서 네, 그것도 가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건지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도 좀 알고 음. 보내야 되는데 네.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것도 별로 부합되는 것 같지 않죠. 네. 저는 가족 관계도 문제지만 아들의 어떤 무기력,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, 뭘 하고 싶어 하는 건지, 그죠? 의욕을 잃은 이 상태도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. 네. 저도 이제 그 시민들의 이야기가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정답 같은 이야기 거의 다 하셨어요. 네네. 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.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움을 주면서 그 환경을 좀 확장시키고 자극을 주고 경험하게 하는 거는 좋다. 그렇지만 아들이 스스로 그거를 원하느냐. 이제 그거예요. 네. 원하면 도와줘라. 이거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이 아들은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. 나 뭐가 뭔지 모르겠다. 이렇게 나오거든요. 난 잘 모르겠다. 네, 모르겠다예요.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. 네.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에 대해서 뭐 관심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멀리 유학보다는 지금 이제 만약에 시간이 좀 있다면 차라리 이 아들을 뭐 몇 박 며칠짜리 네. 그냥 혼자 이렇게 좀 어딘가에 네.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. 보면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좀
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뭐 지자체에서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. 그런데 차라리 좀 보내서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? 나 뭐지?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? 네네.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선행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버님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 가정에서의 자녀들은 정말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뭔가 성취해가면서 산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네. 아버님이 끊임없이 이런 태도로 만약에 나가시면 대화가 아니고 뭔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데다가 아버님의 욕구는 굉장히 위에서 잘 되라고 끌어주시지만 네. 나는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식이구나. 그럼 절망과 좌절과 계속 실패의 욕구를 맛볼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렇게 한다면 사실 의욕이 이렇게 생기진 않죠. 그렇죠. 이게 또 부부가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부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전혀 말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뭐 아버지의 어떤 강압에서 예를 들면 유학을 결정했다고 쳐요. 네. 이 가족의 분위기로 봐서는 훨씬 더 큰 갈등하고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거기서부터 또 돈 예. 다더니 넌 뭐하냐? 나가 죽으라고 하는 아빠는 아들을 나무라거나 당신은 도대체 뭐했냐고 원망할 수도 있고 네. 아들은 내가 뭐 가고 싶어서 갔느냐? 그죠. 아빠가 보내놓고 네. 왜 나한테 그러느냐? 아빠를 원망할 수도 있고요. 네. 엄마도 분명한 자기 의사를 개진 안 해놓고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애가 저 모양 저 꼴이 돼. 그러면 도대체 뭘 위해서 우리가 유학을 보냈는가?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요.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조금 좀 늦은 감도 있고요. 그러게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반대입니다. 지금 당장 유학 보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능사는 아니고요. 아까 네. 원장님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건지,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,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. 그리고 정말 뭐 서울에 있는 대학 아니면 지방에 있는 대학 보내면 안 되나요? 그러니까요. 그리고 정말 아니야 할 말로 고등학교 졸업한 직후에 꼭 대학을 가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. 뭔지를 몰라서 성적이 안 돼서 딱히 없을 때는 이 아들이 이제 또 뭐 진로를 어떻게 이제 펼칠지 모르지만 네. 정말 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진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돈으로 공부를 하면 정말 참 공부가 되는 거죠. 지금 아무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서 유학 보내는 것은 전 별로 지혜롭지 않다고 봅니다. 네.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고요. 그 기준에 가닿지 못하고 있는 아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눈치 보이니까 온 가족들이 다들 싸우지 않으면 입을 닫고 있는. 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 그러면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딪힐 일밖에는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예, 저도 소장님 의견에 아까 말씀하신 더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네네. 얘기하는 거에 저도 동감하고요. 여기 이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뜻에 맞출 확률이 좀 있기도 해요. 사실은 형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.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사실 얼마 못 가지 않을까 싶어요. 왜 그러냐면 네. 이게 같이 대화를 통해서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니? 그리고 너의 뭐 가치관, 인생관 이런 거를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지지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. 아버지의 일방적인 기준과 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아버지 뜻에 부응하는 자식으로는 노력을 하지만 네. 언젠가는 그것도 힘들어질 날이 있어요. 네.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? 결국은 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갔구나. 거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의 뭐 갈등 단계가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지금은 이 아버지는 아버지 학교를 좀 보내야 되고요. 네. 아들은 아들 학교를 따로 보내서 이런 뭐 방학 시즌이라든지 이럴 때 네.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. 네.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. 이걸 조금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상황들을 통해서 좀 많이 대화해보고 또 강의도 들어보고 또 프로그램 안에서 자기의 상황하고 견주어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확장을 좀 시켜야 되고 네.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견고하게 그냥 아주 결정되어져 있는 이거를 좀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. 생각합니다. 네.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유학이라는 것을 갈 때 어떤 그 외국에 나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 가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.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에 대한
도피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그럼요. 거겠죠. 예.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영어권에 영어 하나 제대로 나도 배우기 위해서 배우면. 굉장히 의미가 없고요. 예. 유학 자체가 경쟁력을 갖는 시대도 지났고요. 그러게. 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도 진로 지도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. 근데 가정에서도 진로 지도 별로 잘 못해요. 네. 그냥 수학 잘하면 이과, 국어 영어 잘하면 문과. 정말 몇십 년이나 잣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잣대로 생각하는데 네. 진짜 이 아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 그죠? 그걸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죠. 근데 지금 이 부부 간의 관계로 보면 아버지가 그냥 막 역성내고 고성 지르니까 네.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네. 담임 선생님이 되든 아니면 그런 진로제도의 전문가든 중간에서 좀 객관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 입장에 서서 조금 좀 길게 내다보고 앞으로 우리 큰아들이 뭘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? 그게 반드시 직업은 아닙니다. 네. 뭘 하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? 그게 좀 초점을 맞추셔서 대화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적성검사도 좀 한번 해보고 담임 선생님 참고 말씀도 좀 듣고 10수년간 쭉 이렇게 키우면서 지켜본 우리 아이의 적성과 소질이 어떤지 성향이 어떤지 그런 것도 조금 좀 아이들한테 조언을 좀 주면서 방법을 찾아가면 실마리가 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길이 하나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, 정말. 자꾸 그렇게 생각이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, 근데. 그러니까 네. 여러 길이 있다. 그 중에서 늘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조금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아들을 못난 아들로 만들지도 않을 거며. 네. 예. 그래. 뭐 의욕도 또 떨어지지도 않고. 네. 그렇게 되어야 돼요.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되고 네.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고 이런 수순을 꼭 다 밟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벗어나면 저는 조금 그래도 이 가족들이 숨통이 트이면서 뭔가 길을 또 더 많이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맞습니다.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말로 한 1년 동안 고심을 하다가 아버님한테 가가지고서는 딱 앉아가지고서는 부탁을 드렸거든요. 제가 계획이 국가대표 축구 선수입니다. 축구를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.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신데 부모님이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도 상상이 지금은 좀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참 들으시고서는 그럼 네가 성적을 올려라. 성적 올리고 나서 그때 다시 얘기하자. 축구 선수도 요즘에는 머리 좋아야지 한다 그러더라. 공부 열심히 하고 네 할 일 한 다음에 하자.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저는 진짜 진지했거든요, 우리가. 한때 왜 그 진지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한쪽 훌쩍 넘어서 또 지금 이렇게 하고 또 방송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뭐든지 가능하다는 얘기 지금. 길은 길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. 언제 있어요, 어디서 정말. 어떤 길이 맞아요. 나한테 다가올지 모르는 거거든요. 지금 고2면 이제 100세 이상 지금 살 세상에 그러니까요. 한 1, 2년, 3, 4년 그렇게 뭐 절대적인 차이 아닙니다. 네. 이기성 씨 아버님은 참 부모님은 지혜로우셨네요. 설사 부모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본 안목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. 네.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도 네. 바로 즉답으로 끊진 말고 그러니까 한 말이에요. 템포 그죠? 네. 네가 정말 하고 싶은구나. 그걸 좀 여지를 둔 채로 부모가 좀 정보도 주고 언질도 주고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좀 큰맘 먹고 조금 한번 좀 줘보시고 네. 그럴 수 있으면 아주 엇나갈 가능성은 낮죠. 네. 네. 저한테 막 욕하면서 두들겨 패셨으면 아마 저는 독립군 같이 아마 축구 선수가 됐을 것 같아요. 아무 이유 없이.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.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.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, 오늘, 고민이 많으신 주부님의 사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. 한국인 심리학 컨설트 오늘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,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.